적국인 이라크의 하늘. 사막의 폭풍작전의 열기가 공중전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미국의 최첨단 전쟁 장비들이 프랑스와 소련제 전투기로 무장하고 전투 경험이 많은 이라크 조종사들과 1대1의 대결을 펼친다. 이제 조종석에 직접 앉아 현대 공중전에서 첨단 기술이 전투의 우위를 어떻게 바꿔놓게 되는지 보게 된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사막의 폭풍작전에서의 공중전을 재현한다. (1991년 1월 17일) 이른 아침, EF-111A 레이븐이 서부 이라크의 영공으로 침투했다. 사막의 폭풍작전과 함께 공중전도 시작된 것이다. 제임스 댄튼 대위는 레이븐을 몰고 사막 300m 상공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다. The F-111 is really a Cadillac of low-flying airplanes. It was designed specifically to fly very stable at very high speeds and down low. 댄튼의 바로 오른쪽에는 브렌트 브랜든 대위가 있었다. 댄튼이 레이븐을 조종하는 동안 브렌튼이 할 일은 대형 제트기의 강력한 전파 방해 장비로 이라크의 레이더 방사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So we're like the blocking fullback that goes through the line and shuts down radars so that the guys carrying the bombs can come in behind us, pop up, and then deliver the ordnance. 댄튼과 브랜드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대형 공습 부대를 이끌고 두 비행장 사이에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를 목표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댄튼과 브랜드는 공격 회랑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럼 이 회랑을 따라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빠져나가 표적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가 있다. F-15C 전투기들은 9,000m 상공에서 혹시 아군기가 적에게 급습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었다. So we're embedded with 22 fire eaters out there going to take names and kick ass. 레이븐의 조종석에서 전자전 장교인 브렌트 브랜든이 작업을 시작했다. Well, it gave us 10 high-powered jammers, and those jammers were like flashlights. And when the radar tries to pick up the good guys, we blind them with this radar in the bomb bay. ALQ-99 컴퓨터 전파 방해기는 순간적으로 레이더 주파수를 0으로 만들어버린다. 브랜드는 메가와트의 에너지를 방사했다. You know, hair comes up on the back of your neck, and the jet starts to crackle with all this electronic energy, and it literally feels electric. 이라크의 레이더는 차단이 됐고 준비를 마친 스트라이크 이글이 표적 공습을 시작했다. We're between the two largest airfields at 5,000 feet. We are in the front row seat in Desert Storm. 적의 대공 레이더는 불통이었지만 이라크군은 침입자들을 막을 제트기를 이륙시켰다. About 2 minutes later, 2 caps are airborne for the Iraqis. One of them comes out of the H2 airport, one of them comes out of the vicinity of Baghdad. 레이더 방공 경계 체계에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 감지됐다. 이라크의 미라주 F-1이 EF-111의 뒤쪽 상공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댄튼과 브랜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레이븐은 공중전을 펼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EF-111A는 F-111 아드바크 전폭기의 전자전 버전으로 별명이 스파크바크였다. 모든 무기를 제거했으며 동체 아래엔 송신 안테나를 장착한 레이돔을 설치하고 수직 안정판에는 수신 안테나를 장착한 포드를 설치했다. 타소사의 미라주 F-1은 프랑스제로 1인승 제공기다.
이라크군은 100대가 넘는 F-1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 F-1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공중전을 펼친다면 미라주가 모든 게 우월했다. 상승률도 훨씬 더 높았고 훨씬 더 민첩했으며 30mm 기관포와 공대공 미사일로 중무장을 한 상태였다. 레이븐은 완전히 무장 해제 상태였던 것이다. 미라주가 높은 5시 방향에서 무방비의 먹이에게 다가왔다. 짐 덴트는 혼자만의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I felt based on our training we could beat it, just straight up, get away from it. And that was our primary job, to get away from it, to get our jammers back on and get back to work. So what I did was I just snapped us inverted and just started a left turning slice back to the left. 배면 비행은 아주 간단한 방어 동작으로 미라주의 열추적 미사일의 조준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제트기들이 취할 수 있는 비행이었다. 그러나 F-1은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갖고 있었다. 레이더 락온을 알리는 위협적인 소리가 덴튼의 헤드셋에 울려 퍼졌다. 오른쪽 어깨너머를 본 브랜드는 미사일이 번쩍이는 걸 봤다. It's like someone looking in a dark night and watching someone light a cigarette and then watching the cigarette come towards you. And I hear missile launch right side. And I'm going, what? He says missile launch right side, brake right. So at this point I'm completely blind at 400 feet at night and I've got a missile coming at me. 덴트는 우측으로 급히 회피한 다음 온 힘을 다해 기체를 상승시켰다. 갑자기 위협이 닥쳐오자 덴트는 미사일의 전기 회로를 피해보려고 애를 썼다. It's a highly dangerous maneuver. You're basically doing a high rolling, high G turn, down low. 덴튼과 브랜드는 오주의 중력 압박을 받았다. 그들의 비행기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중력이었다. You can have soft G or you can have hard G, and this was some hard G. 브랜드는 체프를 뿌렸다. 체프는 레이더 탐색기를 교란시키기 위한 알루미늄 조각이다. 전술은 주요했다. 미사일은 레이븐을 비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미라주는 여전히 레이븐의 꼬리를 붙잡고 놓아줄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때 다행히 구원군이 도착했다. 로버트 크레이터가 조종하는 F-15C가 공중전이 펼쳐지는 상공에서 공중 전투초계 임무 중이었던 것이다. 크레이터는 이미 F-1 한 대를 격추시킨 상태였다. 그리고 서둘러 두 번째 미라주의 로크를 걸고 중거리 스페로우 미사일 발사를 준비했다. 크레이터는 여기 있다. 그리고 미라주는 여기, 덴튼과 브랜든의 레이븐 뒤에 있다. 이미 레이븐을 표적으로 고정시킨 이라크 파일럿은 헤드셋을 통해 크레이터의 미사일이 자신에게 조준되어 나는 날카로운 경고음을 들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력을 잃고 120m의 고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갑자기 번쩍하는 불꽃을 일으키며 미라주는 지면과 충돌했다. We saw the fireball just spit out in front of us. It slid and hit in front of us about 2 o'clock, right, 2 o'clock. F-15의 조종사인 크레이터가 승리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덴튼과 브랜드는 이 비행 격추에서 보여준 역할을 인정받아 공군 수훈 십자 훈장을 받았다. Mirage F-1 was more than a match for an unarmed F-111. But when they came down to play in our environment, they paid the cost on it. 17일 새벽에 있었던 임무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그날 밤 671회의 출격은 공중전에서 새로운 전술을 과감히 시도하는 첫 번째 시험이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미군의 전술과 응용 기술은 베트남전에서 터득한 교훈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그 이전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중전 기동수를 훈련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한 공중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비행기를 조종했다.
하지만 1990년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By 1990, with the Gulf War, the Air Force and the Navy had advanced on two fronts. One is they had advanced new fighters like the F-15 Air Superiority Fighter and the F-14 Interceptor Fighter. In addition, they had much better weapons. The Sparrow had improved, the Sidewinder had improved, and the pilot training had considerably improved. 1990년 8월 2일,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장악해 전쟁의 북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미국의 공군력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위협에 직면했다. The Iraqis had MiG-29 interceptors, they had MiG-23s, they had French F-1s, and pilots and ground commanders had experience fighting with the Iranians. Thus, the U.S. really organized in a way to create an overkill situation where we had to use all of our assets against a prepared adversary. 전자전 능력을 갖춘 비행기는 적의 레이더를 차단하고 폭격기들의 공격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폭격기들의 정밀 유도 무기들은 지휘 통제 본부와 대공 방어 체계를 제거할 수가 있었다.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로 상황을 감시하고 적기의 출현을 미군 전투기에 알려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추었다. 급유기들은 전투기들에게 급유를 제공해 전쟁 기계들이 몇 시간씩 비행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이런 종합 운용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자 전술가인 존 보이드 대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적을 누르고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통합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을 창조했다. 흔히들 이걸 우다 루프라고 한다. The OODA loop stands for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nd Action. What it really means is that you outthink and outact the adversary by knowing more, by destroying his capability to think at the same level that you are. What does this mean for warfare? What it means is if you can go out on the first night of the Gulf War and you can destroy by actively bombing or jamming the Iraqi radars, and then you can actually bomb and destroy their command and control centers, and you can scare the hell out of the commanders that do survive by blowing up his center and by disrupting it, that is what the OODA loop means. You have scared the enemy or you have destroyed his radars and you've destroyed his capability to react. 1월 17일, 이 연합 공군력의 아주 특별한 사용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정확히 작동했다. 공군과 해군의 비행기들이 정보를 모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라크군의 기능을 교란시켰다. 연합군 최고 전투기 8기가 출동해 레이더 기지와 지휘 통제 본부를 파괴하고 지대공 미사일의 예봉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고 이라크의 방위 체계가 보강되면서 더 많은 전투기들이 미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월 19일, F-15 이글 조종사인 레리 피츠는 이라크 공군의 최고 조종사들 중 일부와 대접전을 펼친다. 걸프전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중전 중 하나였다. 1991년 1월 19일, 넉 대의 F-15C 이글이 서부 이라크의 사막의 모래를 뒤덮고 있는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올랐다. 릭 톨리니와 레리 피츠 대위는 넉 대로 구성된 비행편대 1, 2번기를 타고 대규모 연합 공습 작전의 호위를 맡고 있었다. Well, as it turned out, just as we were finishing up our refueling, the AWACS called out, at that time, bogies approximately 60 to 80 miles north of us. 넉 대의 이글은 적기와 교전하기 위해 산계했다. 몇 초 후 다수의 적기가 레이더에 포착됐다. I saw two groups of airplanes, one straight in front of us, which had been called out as MiG-25s at about 10,000 feet heading straight south, and another group about 30 degrees right of us at about 50 miles, which had been called out as MiG-29s, and they were also heading at us. So they were heading south-southwest. 미그-29는 점점 접근 중이었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츠가 그들을 표적으로 삼는 순간 적기는 놀라운 행동을 했다. They turned around and started heading back towards Baghdad. So they turned cold, which meant they were no longer a threat to us at that point. So my radar work went back to the group of MiG-25s who were right in front of us. 미그-25 폭스배트는 초고속의 대형 요격기로 마하 2083까지 낼 수 있다. 아무리 빠른 미군기라도 따라잡아서 레이더 유도나 열추적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비행기였다.
F-15C 이글은 미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공 전투기로 세계에서 최초로 기동성과 가속력, 항속거리, 무기, 그리고 항공 전자 장비가 결합된 기종이다. 미그는 속도만 놓고 본다면 이글을 앞섰다. 그러나 이글은 무기와 레이더, 민첩성에서 폭스배틀을 훨씬 능가했다. 40km 거리에서 미 전투기들은 미그 25에 레이더 락을 걸었다. 그러나 이라크 조종사들은 기술이 뛰어나고 공격적이었다. The MiG-25s actually executed a Soviet-based anti-Eagle radar tactic. 미그 조종사들은 체프를 뿌려 자신들의 기동을 감추면서 고도를 급강하해 지상의 물체와 뒤섞였다. They turned directly to the west and went down very low and actually broke our radar locks, and we lost them for a little while. 순간 미그 25 한 대가 미군기들의 뒤쪽으로 향했다. The MiG-25 turns back in, which is the tactic, hoping he'll see us before we see him. 그리고 바로 그때 두 번째 미그 25가 피치의 눈에 들어왔다. 피치는 여기 미군 편대의 오른쪽 끝에 있다. 그리고 미그 25는 여기 사막 바닥을 따라 초음속으로 그의 앞으로 지나고 있었다. 피치는 적기에 락을 걸었고 편대장인 릭 톨리니의 허가가 떨어지면 공격을 감행할 채비를 했다. He could say press, cleared, or negative. What he said was press, which means now he's going to support me and I can consider myself the flight lead and not to worry about him. I roll inverted and do a split S maneuver from 10,000 feet. 적기와 같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6시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미사일을 쏘기 위한 완벽한 위치였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비행이었고 그의 몸에는 12G의 압박이 가해졌다. 그 힘은 사람과 비행기 모두를 생존의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Well, obviously the integrity of the airplane is a big concern, but I'll tell you, the Eagle's very strong. And trust me, there was enough adrenaline flow in there that it didn't even faze me. 처음으로 미군기가 먹이를 포착한 것이었다. As I pull down, that's when I get the tally-ho on the MiG-25. And there's still that low cloud deck down there, so I can see him on top of that cloud deck. 만약 미그 25 조종사가 후기 연소기를 밝히고 가속해 전진하면 피치를 떨쳐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 조종사는 자신보다 훨씬 민첩한 적을 상대로 선회 싸움을 하기로 결정했다. He's a MiG-25 doing 700 knots. His turn radius is the size of Texas. I'm in an F-15 at fighting airspeed in the mid-400s. My turn radius is about 3,200 feet. So I'm very quickly inside of his turn. Before he completes the 180 degrees of turn, I'm in weapons parameters. 적기는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강하게 꺾었다. He's turning very hard to try to defeat me, which means he's bleeding off quite a bit of airspeed. 피치는 2,700m 이내로 접근해 들어가 조심스럽게 무기를 선택했다. Because of the big burner plume coming out of the airplane, I chose to select a heat-seeking missile, an AIM-9 Sidewinder. When I selected that missile, I got a good tone from it. I uncaged it to make sure the seeker is tracking his burner plume. 그러나 이라크 조종사는 아주 능숙하게 플레이어를 투하했다. The missile tracks true to the target, and the MiG-25 puts out flares and decoys the missile. I had a backup. I selected AIM-7 because it's radar guided. I see it in the heads-up display as a big circle. It's telling me to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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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means it's in weapons parameter. So I launched this missile. 스페로우가 표적에 유도되었지만 맞추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피치는 두 번째 열추정 미사일을 골랐다. 적기는 다시 한번 플레이어를 뿌려 미사일을 무력화시켰다. 피치 대위는 적수를 제대로 만난 듯했다. This guy is fighting hard, and I'm thinking to myself, if the missiles aren't going to work, I'm going to have to go gun this guy. Which is not an easy solution when he's at 300 feet doing 500 knots and not in a turn. 피치는 마지막 AIM-7을 발사했고 반드시 명중돼야만 했다. And I fire the missile from 6,000 feet behind him, and it looks to me like it goes right up his tailpipes and blows up the back end of his airplane.
아내를 피해 나온 피치는 릭 톨리니 편대장이 왼쪽 상공에 있는 게 보였다. 그런데 톨리니의 전방 약 8km 지점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다. And I'm thinking it's probably the other MiG-25. 적기는 톨리니와 기술을 맞대고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톨리니는 쏠 생각이 없었다. 이 각도에서 적기는 마치 F-15처럼 보였다. So Rick decided he needed to identify this airplane, and he did it in an extremely unique way. He calls out on the radio with the assumption that if it's a bad guy, he's not on our frequency, is anybody an afterburner? And because we see a big afterburner plume coming out of this airplane. 톨리니의 도박은 들어맞았다. 후기 연소기를 켠 F-15는 없었다. 그래서 상대는 미국임이 분명했고 그는 에임9을 발사했다. I see the missile come off. I also see flares come out of this airplane, and the heat-seeking missile is once again decoyed by flares. These two MiG-25 pilots were fighting very hard. 그러나 이라크 조종사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Now the airplane turns what we call belly up to us, so we're seeing the underside of its belly, which is not a great place for the MiG to be. Rick selects an AIM-7 Sparrow radar-guided missile and fires it. That airplane just turns into a ball of dust. 연합군은 이라크의 미그 2대를 격추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60km도 안 된 거리에서 또 다른 F-15 2대가 이라크의 경납부에서 가장 발전된 전투기를 상대로 막 공세를 취하려고 하고 있었다. 1991년 1월 19일 넉대 F-15C 이글이 이라크의 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세제르 로드리게즈 대위가 편대를 이끌었다. 그의 호출보는 리코였고 그의 2번기는 크레이크 언더힐 대위로 호출보는 몰이었다. Our initial mission was we were defensive counter-air, and our job was to protect the high-value assets, tankers, AWACS, rivet joint, everybody who was in support of the offensive counter-air missions which were moving forward. 그러나 비행 5시간이 지난 후 사령부에서 그들의 임무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연합공습부대가 표적을 공습한 뒤라 기지로 귀환하는데 전투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They had asked us to help with their egress so that when they're pressing south, we can make sure there's nothing chasing them out. 로드리게즈는 편대를 나누었다. 그와 언더힐이 폭격기의 엄호를 막고 3번기와 4번기는 계속 고부가 가치 자산을 보호하게 했다.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 이글의 레이더에 몇 가지 활동이 잡혔다. 동북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 2기가 있었다. With the help of AWACS and other assets that are in the area, and through a collective means, w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these are two MiG-29s. 소련제 미그 29 풀크럼은 마하2의 속도를 가진 제공 전투기로 이라크의 경납구에 있는 비행기 중 가장 발전된 전투기였다. F-15 이글은 레이더와 무기의 성능이 더 우수했기 때문에 장거리 감지와 적 표적 파괴 능력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미국인은 추력대 중량비가 더 우수해서 기동성과 상승률에선 이글보다 한 수 위였다. 이글의 조종사들은 풀크럼과 선회 전투의 육박전을 펼치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특히 이라크의 미그 29 조종사들은 전투의 이골이 난 베테랑들로 알려져 있었다. They took their best pilots out of their F-1s and stuck them in the MiG-29 when they got those from Russia. So we knew their pilots were combat qualified. We weren't. We've never been there, so that's an unknown for us. 로드리게즈와 언더힐은 약 60km 밖에서 미그 29의 라곤을 걸었고 적기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F-15를 바그다드 인근의 지대공 미사일 지대로 유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기 경보기가 서둘러 새로운 접근을 알려왔다. 21km 밖에서 적기가 출현한 것이다. 새로운 정체불명의 전투기는 미군기의 9시 방향이었다. 약 21km 지점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I feel at that point that group is the one that represents the biggest threat to the strike package. 미군기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쪽으로 향했다. 리코는 언더힐보다 약 2.4km 전방에 있었고 고도는 300m 아래였다. 언더힐은 신속하게 정체불명의 비행기에 대해 레이더 락을 걸었다. 적기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There's a lot of things you're doing with this hand and dialing gauges over here to make sure you're not going to shoot a friendly down. We're all trying to do the first thing, which is identify friendlies to prevent a fratricide, and also equally as important is identify the hostiles. 상대는 마하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고 단 몇 초 만에 접촉할 상황이었다. 13km를 남겨두고 조기 경보기에서 상대가 적기인 걸 알려왔다. By the time hostile is out of his mouth, I'm pushing down and shooting an AIM-7. It was just like a freight train coming away. It comes under my nose, starts pulling lead on the first airplane coming in. 동시에 적기에서도 리코에게 락을 걸었고 로드리게즈는 바로 방어에 나섰다. My defensive mindset is first to take my aircraft and get down below his plane of motion. So I want to get below 8,000 feet so that his radar is now looking at me or through me and includes the ground clutter. 로드리게즈는 이글을 좌회전에 급강하였고 체프를 뿌렸다. By the time he starts turning, I'm watching my missile go, and here's Rico turning in front of me, here comes missile, plus or minus 200-300 feet right over the top of Rico's jet. So that was eye-opening for me, as imagine it was for him. And I hear him call Fox. I turn left in my cockpit, and I actually pick up the engine, the motor of his AIM-7. 로드리게즈는 미그 29가 남기고 간 비행운을 보았다. 그의 우측으로 약 5.6km 떨어져 있었다. I'm really kind of right now at the mercy of what that missile is going to do. And sure enough, the minute I picked up the silhouette, it couldn't have been more than 2 or 3 seconds later, and kaboom. And he goes splash one, and I turn my head back around and look, and sure enough, big brown cloud there. 로드리게즈는 상승해 언더힐과 대형을 형성했다. We're building our mutual support again. And to be honest with you, my first thought process is let's get the hell out of here. 두 조종사는 남쪽으로 비신해 급유를 받으려고 했지만 그때 새로운 경보가 그들을 막아섰다. AWACS comes back again and tells us that there's another second contact 10 miles to the north. And again, I make the assessment here that we can't turn around and put this guy inside of a weapons engagement zone at our 6 o'clock. So, back into the fight. 교전 지역을 향해 기수를 돌리자마자 두 미군기는 신속하게 레이더로 적기를 포착했다. 언더힐은 여기 로드리게즈의 약 600m 앞 2400m 상공이었다. 적기는 여기 8km 떨어진 3000m 고도였다. 언더힐은 레이더의 자동 획득 모드를 사용해 적기에 락온을 걸었다. I lock him up in auto guns. He does a convenient turn for me and breaks back left in a pretty hard G-turn. 적기가 좌선회를 하자 언더힐에게 그대로 노출되었고 레이더 유도 AIM-7 스피로울 속이 딱 맞는 표적이었다. I lock him up, I turn, I put my nose on him, I go to shoot an AIM-7. Lights up as a diamond on my scope. It goes from a solid radar contact to a diamond, which tells me he's a friendly. 언더힐은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이 비행기가 아군이라면 그의 첫 격추는 동료를 죽이는 것이었다. (1991년 1월 19일) 분명히 적기를 격추시켰다고 생각한 순간
크레이크 언더힐 대위는 상대가 편대원일지도 모른다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가능성에 직면했다. I tell you, that is just a terrible feeling. Fratricide was something that the Eagle community took very seriously. 언더힐과 그의 편대장 리코 로드리게즈는 두 번째 정체불명의 비행기에 접근했다. 그러나 적기인지 확신할 수 없어 공격할 수가 없었다. I go from aim 7 to aim 9, back to guns, and as I'm going through about 4,000 feet on this guy, he rolls and pulls. It does about a 135 slice back into me. 이 정체불명의 비행기는 언더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공격적인 비행이었지만 언더힐은 무기를 쏘지 못했다. 그와 리코는 이 정체불명의 비행기와 전통적인 접전을 벌일 상황이었다. 언더힐은 상승해 리코의 2,700m 상공에 자리를 잡았고 리코는 육안으로 상대를 확인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언더힐은 상대 비행기에 락을 걸어두었다. 만약 상대가 적기라는 게 확인되면 바로 미사일을 쏘려고 했다. So I will put my target detection box that's generated by the radar on the threat and see if I can VID this guy from, beyond visual range. If I can get a VID before we hit the merge, that gives Mole an opportunity to take a shot and then get this over with. 언더힐의 F-15는 여전히 상대가 아군으로만 보였다. 그보다 2,700m 아래 있는 리코는 이 정체불명의 적기에게 다가가 조종석에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 I was committed to the merge and to get as close as possible so as to establish the ID. 제트기가 천둥 소리를 내면서 교차하자 리코는 비행기의 전체 실루엣을 보았다. I could see the Iraqi colors of his tail fin, the flag, MiG-29 silhouette. Call that it's a MiG-29. I start a left-hand turn. He starts a left-hand turn. 조종사들은 상대의 안쪽을 파고들려고 애를 쓰며 하강하고 있었고 이런 전투에선 미그-29 조종사가 조금 더 유리했다. 그러나 지상을 향해 내닫는 상황이라 길게 선회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So Rico and him are now off to the races going downhill. As Rico slides in, the guy rolls and pulls again, and now they're probably heading northwestish in a 135 slice as Rico's trying to get in position to fire on this guy. 전형적인 공중전이었다. F-15는 이런 상황에 맞게 설계되진 않았지만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었다. 2,400m 상공에서 전투기들은 나선형으로 지상을 향해 하강했다. As the fight migrates from the 8,000, 7,000, 6,000 below 5,000 and continues to drop down lower, the desert floor starts to become a definite factor. 에임7을 쏘기엔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로드리게즈는 열추적 사이드와인드를 쏠 위치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라크 전투기에게 지상이 너무 가까워졌고 그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갑작스럽게 그가 횡전해 스플릿 S를 감행하면서 로드리게즈에게 따라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리코는 미끼를 물지 않았고 노련하게 조종관과 방향타를 조절했다. F-15는 수직으로 상승해 높은 지역을 점하고 적기가 올라오는 순간 공격할 태세를 갖췄다. And before he actually hits perpendicular, he hit the desert floor, causing a fireball that just tumbles and tumbles and tumbles for what seems like an eternity to me. 두 번째 풀크럼을 격추시킨 것이다. We found ourselves in two what I would call less than traditional scenarios for what the F-15 was built to do in the sense of long range, beyond visual range shooting. 이 승리는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F-15가 탁월한 전투기임을 증명한 것이었다. 공중전이 가속화되면서 F-15 이글 조종사들은 이라크의 하늘에서 우세를 이어갔다. 그들의 보호 아래 공습기들은 쉴 틈 없이 이라크의 지휘통제본부와 레이더 시설, 대공포와 미사일 지대를 파괴했다.
F-15 조종사들은 전쟁이 벌어진 첫 이틀 동안 13번의 공중전 승리를 거두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어떤 비행기도 따라올 수 없는 이글의 시계외 원거리 전투 능력, 즉 BVR 능력 때문이었다. 이 기술은 공중전 역사에서 거의 1세기 만에 이룬 기술 혁신의 결정판이었다. As a result of all the advancements in electronic warfare and systems and surveillance, the Gulf War was the first time where we saw 2/3 of the air battle kills on the part of the U.S. and Allied forces were done by beyond visual range AIM-7 missiles.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진 초창기, 공중전은 접근해서 기총으로 버렸다. 하지만 미사일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중전의 간격도 점점 멀어져 갔다. 사정거리가 미터 단위에서 킬로미터 단위로 넓어진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처음 도입됐던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장비는 현대 공중전에 이르러서는 필수 도구가 되었고, 공중전은 인간의 시계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Both the U.S. and the North Vietnamese aircraft had IFF systems, which were transponders that said, hello, I'm a friendly, or I'm not a friendly. And that would help figure out who's what we call red and blue. Because the worst thing you would want is for a blue friendly to shoot down a blue friendly, which actually did occur a couple of times in the Vietnam Air War. 기내에 탑재된 트랜스폰더에는 특정 주파수를 전송하는 코드가 정해져 있다. 만약 상대가 같은 주파수로 소리를 내지 않으면 10중 8구 적이었다. 이 장치를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에서 사용하자 IFF의 효율이 대단히 높아졌고, 그 결과 BVR 요격이 가능해졌다. With your setup, you would make sure that the AWACS understands where the friendlies are and where the bad guys are, and you would do a screen concept where you'd move forward and knock down any of the adversaries. 1월 26일 서부 이라크 지역 산행에 나선 이글의 비행은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특별한 효과를 맛보게 된다. 바로 짜릿한 시계외 원거리 공중전이다. (1991년 1월 26일) F-15 이글 편대가 서부 이라크의 하늘로 날아올랐다. 편대장은 로리 드래거 대위였고, 그의 요기는 토니 스키아비 대위였다. 부 편대장은 세자르 로드리게즈였고, 그의 요기는 브루스 틸 대위였다. 바그다드 서부의 최북단 지역 전투 공중 초기를 맡은 조기 경보기가 이라크의 비행장 근처 H2에서 어떤 움직임을 포착했다. The first call we get is there's 4 aircraft taken off from H2 and sort of heading to the northeast. 미군기들은 비행장이 있는 서쪽을 향해 레이더를 맞추었다. We basically each do a sort of delayed 90-degree turn. So now that our 4-ship wall is now running, to the west-northwest. 그들은 이글의 벽을 형성하고 약 16km에 걸쳐 일렬 종대로 날아갔다. 이렇게 하면 전투기들의 화력을 집중하고 레이더로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었다. Everybody has their responsibilities. Some guys are looking low at the radar, some guys are looking high with the radar, so that we can make sure that we're covering anything that's flying from the surface of the ground to 50,000 feet. 넉 대의 장거리 레이더로 충분히 초계 비행을 했다. 그러나 이 지역엔 아군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는 미국인 걸로 보였다. 미군기들은 스로틀을 밀어 최대 출력으로 높였다. 8개의 프레덴 휘트니 터보팬 엔진이 귀가 멀 듯한 소리를 내며 구름 속으로 퍼져나갔다. 적은 비록 시야에서 멀리 있었지만 이글은 먹이를 포착했다. 깜짝 쇼를 하고 싶어 했던 드래곤은 편대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Let's keep our radars in sweep. Let's make sure we have everything sort of figured out and know how many of them there are and what we need to do from a targeting perspective. 성급하게 레이더로 락을 걸면 적기가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도 전에 겁을 먹고 달아날 게 분명했다. Just like we have a radar warning receiver like a fuzzbuster in a car,
They have the same thing. And so if you lock on to a target, that system is activated. 이라크 제트기 한 대가 기계적인 문제로 돌아갔다. 남은 석 대의 비행기들은 기술을 낮춰 지표면에서 300m도 되지 않는 고도로 V자 대형을 유지했다. 정보를 종합해 미군기들은 상대할 적들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By this time, we have multiple IDs from the variety of different sources that are involved, and all of them confirm MiG-23. 미그 23 플러그는 쌍발 엔진의 전폭기다. 전천후 요격기로 계획된 탓에 기체가 무척 단단했고 그로 인해 대단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저고도에서 강했다. 적기가 확인됐다. 이제 미군기들은 요격하는 일만 남았다. We basically, had met our rules of engagement in order to be able to, to take action, and that's what we did. 드래건은 표적을 할당했다. 그가 장기를 맡았다. 스키아비는 북쪽의 상대를 맡고 로드리게즈가 남쪽의 상대를 맡았다. 미군기는 미국의 레이더 락을 걸고 단추를 눌렀고 에임7 스페로우가 발사됐다. Missiles are flying in every direction, making sure that we, take these guys out. 세 개의 거대한 폭발이 하늘에 불꽃을 일으켰다. F-15는 구름 밑으로 급강하에 미사일이 정확히 요격됐는지 즉시 확인했다. 교과서적인 BVR 작전이었다. 석대의 적기가 시계외 원거리에서 격추된 것이다. This particular engagement was, I think, very well done in the fact that not only did we get 3 kills, but as we start to egress out, everybody was checking each other's six, everybody was doing what they needed to do to make sure that we carried this thing to its full conclusion and we're safely across the border and back home again. 불과 한 달 후, 연합공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막강한 공군을 괴멸시켰다. 그리고 1991년 2월 하순,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쿠웨이트를 재탈환하기 위해 입성할 지상군이 지날 길은 말끔히 채워졌고 사담 후세인의 남은 병력은 자기 국경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사흘 후 승리가 선언됐다. 연합군의 승리는 현재의 공중전 전술의 가치를 더 높였다. 바로 특정 역할을 맡은 다양한 비행기들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 손발을 맞추는 전술이다. Air warfare in 1990, as it is today, really is a team sport. Multiple weapons disrupted the Iraqi capability to deal with it. It was like an information overload. They just couldn't deal with the simultaneous strikes and the fact that their radars went offline, their command and control was shut down, jamming, deception. It was like having essentially a war nervous breakdown.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공중전은 미래로의 비약적 발돋움을 했다. 레리 피츠는 비행기를 몰고 전투에 참가했던 모든 일을 대변해 이렇게 말한다. Aerial victory against an enemy airplane is a career highlight for me. It's something that I'll never be able to beat. But in my mind, I did what any fighter pilot would have done had an enemy airplane been put in front of him. I relied on my training, engaged the airplane, protected my wingman as he protected me, and came out of it alive.